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위 1% 학생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위 1% 학생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진로 로드맵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진로 로드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고요. 특히 선배들이 어떤 진로 로드맵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왜 진로 로드맵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앞으로 2024학년도가 되면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자기소개가 폐지되면 더욱더 학생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학생부를 어떻게 잘 가져가는지에 따라서 합격 불합격의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진로 희망과 맞는 선택 교과를 잘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선택 과목이 있다 하더라면 과연 이것을 갖다가 거점 학교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그 과목을 이수할 수 있을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상위 1% 학생들의 진로 노드맵의 성공 사례를 확인하면 내 자녀가 어떻게 진로 노드맵을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된 것을 기반으로 해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학을 결정하는 나만의 진로 노드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에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물론 신경 쓰지 않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신 그만큼 학생부가 더욱더 중요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잘 적어줄까요? 학생들을 잘 파악해서 학생 맞는 그런 내용들만 기록이 가능할까요? 생각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물론 매우 준비가 잘 된 자사고라든지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생들을 파악하기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일단 적고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반고에서는 모두 학생들을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반 또는 영재반 이런 곳에 들어가야지만이 그 학생이 누군지 어떤 진로를 가지고 있고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조금이나 파악할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별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학생부의 학생을 좀 잘 파악할 수 있어서 적을 수 있게끔 해주라라는 교육부의 지침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자기소개서가 예전에는 4개로 바뀌었는데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는 자기소개서를 3개로 변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변경된 내용을 봐보면 첫 번째, 자신이 그 지원하고자 하는 분야에 관련된 노력을 얼마만큼 했냐, 그리고 그 지원 동기는 뭐냐, 그 다음에 본인이 의미를 가지고 노력한 학업 경험이라든지 활동은 무엇이냐라는 내용들을 갖다가 기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내에서 본인의 특성을 드러낼 수 있는 내용들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인성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단순히 인성 내용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협업을 해서 의사소통을 잘했던 내용이라든지 협동을 잘했던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충분히 적어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찌 보면 인성에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대학의 자율문항이라는 겁니다. 그럼 대학의 자율문항에 통상 무엇을 물어봤었냐면 대학교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학업 계획을 적어보시오. 두 번째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자신의 꿈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진로 계획을 적으시오. 본인이 대학을 들어오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노력한 활동을 적어보시오. 뭐 이런 내용들을 적게 되어 있고요. 또는 독서를 적어보세요. 라고 하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내용들이 다 자신의 전공과 연계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러한 전공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진로 로드맵을 세워서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024학년도 되면 자기소개서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동아리도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도 개인적으로 하는 동아리 활동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만 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는 뭐 분리수거라든지 또는 급식이라든지 또는 우유배달이라든지 그 다음에 학교 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뭐 도서관을 운영하는 거라든지 선도부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도 충분히 학교에서 봉사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또래 상담 같은 것들을 진행하면서도 봉사 시간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청소하거나 학교 인근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또는 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화 활동하면서도 봉사 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진로에 잘 연계가 될 수 있게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개설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면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 선택이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2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진로 선택을 하든지 또는 전문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을 어떻게 이수했냐에 따라서 가산점이 다르게. 서울대학교에서는 유형일은 가산 1점, 유형이는 가산점 2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통상 대학을 들어갈 때는 0점 얼마에 의해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는데 1점, 2점 생각보다 큰 점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첫 번째는 많은 교과를 이수해야 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것들을 들어야지만 좋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에는 전문 교과를 이수하는 것도 진로 선택에 포함시킨다라는 내용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서도 일반 선택 과목 3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하나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는 가산점 1점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사탕 과목을 갖다가 이처럼 일반 선택 과목 3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 하나를 해서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면 가산점 2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학을 보시면 물리학, 화학원, 생명과학원 이처럼 일반 선택 과목을 3개를 듣고 진로 선택 과목을 2개를 들었을 때 2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는 일반 선택 과목을 갖다 3과목을 하고요.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을 2과목 정도는 최소한 이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가 빨리 결정되고 그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어떤 걸 들어야 할지 이런 것들도 미리 생각해 보시는 것이 자신이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 개설되지 않는 과목들은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을 가지기 이전에 학교에서는 일단은 다양한 교과목들을 개설해 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원수가 적으면 혹시나 성적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인원수가 많은 과목만 살리고 나머지 과목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점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과 선택 과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온라인상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실 온다시라고 하는 것이 별도로 개설이 되어서 다양한 수업들을 들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세워놨다라는 것을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처럼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통해서 보시면 영화 감상, 정보과학 또는 뭐 인공지능, 융합과학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을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통상 여기에서 개설되는 과목들은 일반 선택보다는 진로 선택이나 또는 전문 교과에 관련된 다양한 교육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울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이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이 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을 통해서 거점 학교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이 따로 있고 연합형 학교들끼리 모여서 진행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신 것처럼 거점형 선택 교과 과정을 별도로 학교마다 개설한 다음에 학생들이 가서 그냥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목명을 보면 대부분 전문교과 이런 또는 선택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 학교에서 들을 수 없는 고급 물리, 고급 화학, 물리학 및 실험, 화학 및 실험 또는 과학 과제 연구 이런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서 학생들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과학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은 과학뿐만 아니라 정보과학, 수학, 사회 등등 다양한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합형 선택 과목은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강동구에서는 오군구하고 방산구가 연합을 해서 오군구에서는 미술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미술에 관련된 특화된 수업을 진행하겠다. 그런데 방산구에서는 우리는 그러면 수학과 물리에 전문적인 선생님이 계시니까 고급 수학, 고급 물리학 같은 것들을 별도로 개설해서 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서로 교차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공이 갈수록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진로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자신의 전공이 무엇인지를 빨리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에 관련된 능력을 평가할 때는 크게 3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전공 교과목을 어떤 걸 이수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취도는 얼마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과목을 들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공계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물리2, 화학2, 생명과학2를 이수하는 게 매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화학공학과는 물리2, 화학2가 더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어떤 전공을 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전공을 어떤 거 교과목을 들어야 되는지를 갖다가 미리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 수가 부족해서 그 과목을 들을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학생이 주도적으로 그 과목을 개설되지 않았으면 스터디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독서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과목을 이수하시려고 노력한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셔야 한다. 그리고 성취도를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취도를 평가할 때 A, B, C 3단계로 평가하고 있긴 하지만은 A를 받는 학생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되냐라는 것까지도 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과목을 별도로 들었기 때문에 과목별로 500자 교과 세분력 특기사, 일명 세특이라고 합니다. 세특을 기록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특을 갖다가 학생이 궁금하고 또 물어보고 알아보고 수행평가한 내용들을 갖다 기술할 수 있는데 신경 쓰지 않으면 이 내용들이 별거 없이 적혀 있거나 같은 반 학생이 다 똑같거나 같은 학년이 다 똑같거나 또는 등급별로 내용이 다르거나 한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서는 학생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하고 학생이 개별화된 내용들이 기록될 수 있게끔 자기평가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동료평가서를 받을 수 있게끔 수행평가 결과물로 활용해서 학생을 기록할 수 있게끔 그리고 자신이 다양한 뭔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소감문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감문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독후감상문 총 5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생에 대해서 면밀하게 파악한 내용들을 기록해 주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이 수업 시간에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별도로 뭔가를 찾아보고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선생님 제가 이런 것들을 조사했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셔야지만이 내가 한 내용들을 충분히 개인별 세특이라든지 교과 세특이라든지 이런 곳에 기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을 드러내는 데 있어서 더욱더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전공을 평가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라는 겁니다. 내가 전공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걸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단순히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이 호기심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는 탐구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과에서 하는 탐구 활동에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이걸 창의주제 활동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또는 동아리 활동 또는 진로활동 같은 곳에서 전공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들까지도 탐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라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는 과목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까지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해가 안 되면 대학교 교수님께 이메일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해결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과 경험을 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성적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수상시험을 통해서 이 학생이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과 관심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능력들을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러한 수상 실적을 한 학기에 하나씩만 제공할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부터는. 그러면 하나밖에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대회만 나가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일단은 시간적 여유가 있고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면 다양한 대회를 나가서 일단 상을 받습니다. 그럼 기록된 내용이 수상 실적에 다 적힐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를 지원할 때 있어서 내가 이과에 적합한 과목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 내용만을 골라서 대학에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기별로 하나씩 제공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양한 수상 실적을 받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전공에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성장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 아이들은 활동을 하면 다 이것도 성공했다, 저것도 성공했다, 이렇게 성공했다 라는 내용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뭘 공부를 학교에서 배울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다 잘하는데. 그렇지만은 대학생조차도 다양한 실험을 하거나 하면 실패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고 우리 학생들도 당연히 실험을 하거나 뭔가를 갖다 공부하게 되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 또는 실험을 실패한 내용들 등등 다양하게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실패한 내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들,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노력한 내용들,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이해됐고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한다든지 교수님께 연락을 한다든지 또는 뭐 다양한 선생님께 물어본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이해하려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앞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보다 더 어려운 내용을 공부할 때 있어서도 이 친구는 충분히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겠구나. 대학 수업을 잘 따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제탐구, 과제연구, 실험 등을 통해서 자신이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제연구라고 하는 것은 아까 과학과제탐구라든지 수학과제탐구, 사회과제탐구, 뭐 사회연구탐구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과목들을 듣게 되면 과제연구를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더라도 탐구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적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내용들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보고 조사한 내용들은 탐구 보고서라는 형식으로 해서 기록해 볼 수 있게끔 하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아간 그리고 이해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이와 같은 다양한 전공을 좀 더 키워 나아갈 수 있게끔 지도 또는 도움을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